백운산 고지대를 관통해 광양과 구례를 잇는 도로 개설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접근성 개선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에 환경 훼손과 예산 낭비라는 반발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벽에 부딪혔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이 다시 추진됩니다. 조례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 재단법인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여수시에서 국내 마이스 산업의 가장 큰 회의인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가 열립니다. 회의와 컨벤션, 전시 산업을 총괄하는 마이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에서 백운산 고지대를 관통해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 공사가 조만간 착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 훼손에다 예산 낭비라는 반발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순탄치 않은 진행 과정이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시와 구례군의 경계 지점을 포착한 위성 사진입니다. 백운산 정상 부근을 통과하는 군도 11호선의 5.5km 개통 예정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에서 단 20-30분이면 구례 화계장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 광양시는 영남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져 효과적인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동서화합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계장터라든지 하동권, 갱상권하고 인접해 갖고 있어서 서로 교류라든지 동반성장 관계도 용이할 것 같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도로가 통과할 백운산 중턱의 임도 구간입니다. 수달과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주된 서식지이자 생태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무엇보다 이런 보기 드문 생태의 보고가 대규모 난개발로 쉽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전 지역사회가 나섰던 백운산 생태경관 보전지구 지정과 국립공원 청원운동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넘게 백운산을 보전하고 국립공원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자라고 했던 그 방향이 전혀 개발로 반대적인 입장으로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 당국은 환경 훼손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내후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입장. 여기에 시민사회도 급속히 반대의 공감대를 확산시켜가는 양상이어서 개발과 보존의 명분이 첨예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대법원을 나서는 박지원 의원의 표정이 밝습니다. 대법원이 저축은행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목포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고가 열린 대법원에는 지지자 등 100여 명이 몰렸고 더민주와 동교동계 인사들이 박 의원의 곁을 지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현충원 참배와 이희호 여사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권 통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민들도 TV를 통해 박 의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대중 씨 이상의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 정말 그런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 의원의 총선 출마가 확정되면서 목포 선거구는 본선에만 최소 7파전에 이르는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본선 경쟁력을 갖춘 인물을 공천하는 게 최대 전략이 됐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4.13 총선에 출마한 일부 예비 후보들이 자신의 지역구 후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갑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경호, 이용주 후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강화수 후보는 최근 정치 신인들인 자신들이 당원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 각 후보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후보들의 면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선 여론조사에 응하는 주민들에게 무작정 선택과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치 행위라며 정책 토론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섬진강 하구 일부 지역의 수질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 해역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섬진강 하구 일부 지점의 수질 지수가 전체 5등급 가운데 4등급 이하로 나쁨 상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가망만과 여자만은 대부분 1등급으로 양호한 수질을 보였고 광양항과 여수신항 인근 해역은 2등급과 3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시에서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여수세계 박람회장 일대에서 마이스협회 회원사 임직원과 관련 기관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마이스 연례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스 연례총회는 회의와 컨벤션, 전시 산업을 총괄하는 국내 마이스 산업의 가장 큰 회의로 올해 행사는 꿈을 실현하는 창조 마이스라는 주제로 바이어를 초청한 상담회 마켓과 함께 마이스를 통한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순천시 의회 제동으로 벽에 부딪혔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사업이 올해 다시 추진됩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보완된 것으로 알려져 올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지역문화정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의회에 재단 예산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아직 부족하고 설립 절차상 문제점 등을 이유로 예산안을 부결했습니다. 의회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며 중단되는 듯했던 순천문화예술재단 설립 사업이 올해 다시 추진됩니다. 순천시는 의원 간담회, TF 구성, 타당성 검토 등 과정을 거쳐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의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조례안이 의회 의결이 되면 올 하반기 법인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머지 또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 그 선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창립 총회까지는 올 하반기에 원안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의회도 문화예술재단의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이 주도해서 실제 그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복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문화예술재단인 거죠. 꼭 필요한 거죠. 지역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재단 설립이 지역의 문화예술 자립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연내 설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3개 시가 똑같은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면 경쟁력이 있고요. 여수 광양에 있는 우수한 사람들이 선회하고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쟁력도 있고 또 시민들도 행복해하고. 아시아 생태 문화 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가 올해 문화예술재단의 설립을 통해 일관된 지역문화 행정 추진을 위한 거점을 새롭게 태동시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 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기반자료 구축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광양시는 올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신설 교체하는 도로와 상하수 시설물 등 92km에 이르는 구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내 1295km 지하 구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전담 인력을 활용해 구축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도로 굴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해왔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교통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민협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 케이블카의 임시 사용 승인 철회와 오동도 주차타워 기부 체납, 안전 운행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여수시도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만큼 이를 연장하지 않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요금이 비싼 돌산 좌석 버스를 오는 4월부터 일반 버스로 전환해 운행하고 여천 지역부터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시행하기로 여수시와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추진평가 결과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열린 시정을 구현한 점을, 순천시는 시민 주도의 민관 협업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정부 포상과 함께 각각 5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일선 시군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봐주기식으로 이루어져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에서 근무평점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은 2012년. 다음에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절차를 어긴 신안군 인사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감사에서는 별일 아닌 것으로 판단됐지만 정부 합동감사반은 관련 공무원에게 중징계 요구를 내렸습니다. 어떤 건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부 합동 감사팀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요. 단지 서류상으로 봐서 다 맞춰놨기 때문에요. 이건 어떤 고의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고 판단하고 공개 처분한 거예요.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에 접수된 고발이나 민원성 제보가 시군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이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 너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해라.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정보 제공이 되면 누가 내부 고발을 하고 하겠어요. 의회는 시군 부단체장들의 제19 감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과 시군 감사를 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은 감사반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감사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대신 감사 기간을 늘려 집중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도에 제기된 행정심판과 시군에 청구된 고충 민원은 관련 법규를 검토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여수시 신월동 구봉산 하단부에서 불이 나 잡목 등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화재 현장에는 헬기 1대와 소방차 2대, 인력 50여 명이 동원됐지만 인근에 쌓아놓은 타이어 더미가 불에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당국은 한 주민이 인근에서 나뭇가지 등을 소각하다 불씨가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항생제를 맞은 환자가 수시간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와 해당 병원 등에 따르면 어제 순천의 한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46살 강모 씨가 투여 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수술 하루 전 강 씨에 대한 항생제 반응 검사를 진행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진료 기록과 항생제 등을 압수하고 오늘 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순천시 조례동 이정현 의원 사무실에 배달된 우편물을 훔쳐간 혐의로 경찰이 7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우편물은 노란색 서류 봉투로 당시 사무실에 사람이 없어 계단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경제 관련 단체들이 올해 지역의 실물 경제 활성화에 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와 광양 YMCA 등 시민단체들과 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광양 경제 활성화 운동본부는 오늘 2016 활동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대기업의 지역 환원사업 공여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발족한 운동본부는 순수 민간봉사단체 연합으로 광양제철소 교대 근무 방식 변경 등 지역경제 관련 현안 해결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확충되고 충전 요금이 유료로 전환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 전남 지역 7개 시군 9개소에 개소당 7천만 원씩 모두 6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시간은 소형차는 1회당 20분, 중형차는 30분가량 소요되며 한 번 충전에 14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료였던 충전 요금도 킬로와트당 313.1원으로 유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259대였던 전기 자동차를 올해 421대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광양읍 원도심 일부 도로에 보행자 통로가 확장되거나 일정 구간이 일방도로로 지정되는 등 도로 조정을 통한 상권 활성화 시책이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오는 4월부터 광양읍 시계탑 사거리 부근 100m 구간을 일발 통행로로 지정하는 한편 보도 구간을 확장해서 안전한 보행 쇼핑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도로의 조정 작업이 향후 광양읍 도시재생 사업의 상가 재생 계획과 연계돼 침체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단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 진단을 실시합니다. 여수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33개 소관부서와 안전진단에 나서 안전등급이 양호한 시설은 자체 점검을, 안전등급이 낮은 곳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10개 분야 2,10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100개소에는 현지 조처하고 59개소에 대해 보수 보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